자, 윤석열 총장 진영이 나름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주변을 일단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강하게 주변을 통제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또 윤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잘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 여론조사가 지난 3월 8일 문화일보 리얼미터에 28.3으로 1위, 그리고 또 3월 8일 TBS 그리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이 조사에서 32.4%로 1위, 그리고 3월 10일 어제입니다. 쿠키뉴스 한길리서치의 국민일보죠. 29로 1위. 그래서 대체로 이재명이 22에서 24%대, 그리고 윤석열은 28에서 32%대, 그리고 이낙연은 13 내지는 14%대로 이렇게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변호를 해줬던 송경식 변호사라는 사람이 사실상 공보팀이 없다면서 공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 3, 4월 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을 구축할 거라면서 방연이나 이 저술 일정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대해서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시점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다라고 하고, 윤은 자신이 메시지를 써대 이를 발표하기 전에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해고를 거듭하는 성격이다. 정제된 메시지를 내기 위해 공보 라인을 두는 거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공보팀이 없고 조직이 없다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 팀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본격적인 활동 재개 시기는 재보선 이후가 되고, 재보선까지 사소한 행보도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 당분간 집가하며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자, 그가 지금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 1위로 안착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속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런 이 이지고잉 행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과 별도로 이 윤석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윤보다 좀 더 능수능란했던 그런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무력화되는데, 윤이 검찰총장이고 공정이나 또 부패 이런 부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결국은 윤이 검찰을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자기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윤이 이 오래 갈 경우에 미천이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윤에게 지금 이 어느 세력으로 출마 시 투표하겠냐라고 물으니 제3 세력이다라는 게 45.3, 국민의힘이라는 부분에 45.2. 그러니까 윤이 제3 세력으로 나오거나 국민의힘으로 나오거나 좀 별 관계없이 지지는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일단 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윤한테 가고 있고 보수 상당수도 윤에게 가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자, 안철수 쪽의 권은희는 안철수 윤석열 함께하는 부분을 기대해도 좋다. 서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어요. 윤과 40년 직이라는 석동연 변호사, 대학 동기이자 40년 친구라는 이 변호사는 윤석열은 정치를 안 할 수 없게 됐다라면서 이 사람이 윤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빨리 던져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말을 했던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 후보가 되고 정치권 진입하면서 뉴스를 타는 것은 흔쾌하지는 않다.
원래 이 사람은 정치할 뜻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까지는 분명하게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5, 6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일반인에게 부각되었는데 그때도 국회의원 자리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은 자신을 법조인을 천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치를 안 할 수 없게 됐고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을 거쳐 이제 자신과 무관하게 정치권 진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치는 좋을 게 없고 영화보다 욕먹을 일이 훨씬 많은 입장에서 나라가 이상해지니까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당의 주호영은 윤석열이 친문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와 방향은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3, 4월에는 특별한 외부 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걸로 또 저술과 강연 활동을 벌일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며칠 만에 똑딱 이 사람이 법치주의를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최근에 LH 투기에 대해서 이 조선 인터뷰를 통해 자기 의견을 냈고 그리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4.7 보선 결과를 보면서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의 대선 1위가 계속 지속될 거냐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잠식될 거냐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대립하고 있어요. 인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과거 고건이나 반기문과는 윤이 다르다. 그래서 그가 상당히 내공이 있는 사람이고 배짱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고건이나 반기문은 그런 내공이나 배짱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행정을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야말로 검찰로서 정권과 대립한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윤이 고건이나 반기문보다는 살아온 가정이 배짱이 더 좋다. 그의 인기도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검정에 들어가서 버티는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검찰을 한 사람은 술을 많이 먹습니다. 윤도 술을 좋아하고 많이 먹고 부하들과 어울려서 술판을 많이 벌였다는 것은 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뭐 어리, 신이, 술, 보스 이런 용어로 좀 규정될 수 있는 다소 마초적 측면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일단 공직 생활을 오래 해서 신중한 사람에게는 없는 약점이 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점에 대해서 현재 여권의 핵심으로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구도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권에서는 나름 윤석열에 대한 검증이나 자료를 가지고 흔들려고 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그의 이 장모와 처에 대해서 몇 사람을 등장시켜서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걸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을 벗어난 대선 후보로서의 탈법이 아닌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윤석열 가족을 둘러싼 법적 시비 문제와는 또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는 윤석열이 어쨌든 반짝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인기가 반짝 얻은 만큼 빨리 식게 될 거고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언론이 보수 언론 중에 한 두어 개가 윤을 지나치게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가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보수 언론들의 구독자들이요. 한 5, 60만 명, 50만 명 안팎밖에 안 돼서 사실은 옛날 같은
이 보수 언론의 영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수의 골수 지지층 일부만에게 영향을 미칠 뿐이지 그것이 확산적 효과는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여의도의 정치적 책사라고 하는 프로들, 저는 뭐 그것들이 다 브로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로커들은 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검찰을 일제시대 때 순사처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정치 검찰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윤이 이런 부담 때문에 정치 행보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거고 속도가 느릴 거고 또 정치인 출신이거나 다른 정치적 감각을 지녔던 사람들처럼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능력에서 좀 뒤처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윤이 또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공정해야 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어려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청년과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느닷없이 왜 청년과 공정한 경쟁을 언급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한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이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이 이렇게 조작됐다.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 정부의 공정을 강조하면서 지금 청년 문제까지 걸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 직원의 문제를 불공정, 그리고 현 정부가 공정을 강조했는데 실상은 청년들에게 이런 공정이 매우 멀다. 자, 그래서 아주 계산된 정치 행보를 나름 윤석열이 하고 있고 저런 걸 보면 주변에 선수가 붙었다. 어제 보면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윤석열한테 세일즈하는 듯한 인터뷰까지도 했어요. 책사라는 사람들이요. 근데 대한민국에 책사라거나 선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이 진짜 정치를 하고 싶다면 다른 거 없이 본인이 순수하게 자기 정치에 대해서 사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치가 책사가 붙고 브로커가 붙어서 기술자가 만들어주는 부분이 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진실에 대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진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